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유드릴 컨텐츠 개수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라이브로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중에도 좀 몇 번씩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주말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받아보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약간 그렇게 되면은 좀 주말에 부담도 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공유드릴 게 많으니까 좀 빠르게 이거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말이 좀 느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목 아파가지고 물 마시느라 끊길 수가 있는데 좀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공유드릴 그런 내용은 그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라는 전에 한번 공유드렸던 그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5월에 제가 이제 그 미국 베이비 부머들이 그 부동산 자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현금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은퇴해가지고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공유드리면서 이제 이런 그 현금 조달에 주택 지분을 가지고 이제 현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기업으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라는 기업이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주가는 굉장히 부침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같은 경우에는 매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발표하는데, 실적을 발표할 때 결과하고 숫자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절어 있다가 실적을 실제로 발표한 다음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발표된 플랫폼 거래량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도 회사가 이제 아무 이유 없이 거래량을 부풀려 말하거나 그런 이제 회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7월 초부터 이제 확인했던 2분기 실적은 예상한 대로 QOQ 기준으로 봐도, 그 다음에 YOY 기준으로 봐도 급성장을 이어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 기대를 초과한 실적이 될 것이 거의 확실했음에도 시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그 가능성은 굉장히 유면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시간을 기다린 데에 대한 보상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확신을 하는 건 금물이지만, 그리고 어떤 이제 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좀 합리적인 검토 결과 시장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왜곡돼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불확실성 감소하고 확률 높은 수익을 얻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얼마나 실적 발표 전에 호실적을 확신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피겨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CLM이라는 게 이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라는 대출 플랫폼에서 실제 대출이 일어난 거래량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CLM은 이제 피겨가 원래 사업이 뭐냐면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도매로 운영하는 BM인데, 이 시장에서 거래된 대출 총액을 CLM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실제 매출은 이 CLM에다가 수수료율을 곱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 기타 그 수익들 더해서 조정 순매출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1분기 컨콜에서 이제 CLM 연동 매출하고 서비싱 이자 수익을 구분해가지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매출을 추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두 지표가 이 CLM하고 수수료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CLM을 통과하는, 이 플랫폼을 통과하는 경로는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직접 소비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파트너의 대출을 피겨가 구매해가지고 이거를 묶은 다음에 되파는 경로, 이게 이제 중개해주는 경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파트너의 대출을 피겨를 거치지 않고 기관 매수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사가는 경로, 이렇게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트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택 소유자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대출을 실행하는, 이거 이제 오리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이제 담보를 가지고 얼마를 빌려줄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출 수요자, 주택 보유자겠죠?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제 파트너가 대출을 오리지네이션 해가지고 플랫폼에 이제 이거를 팔게 되면은 매수자가 대출 상품을 사는 방식으로 이제 전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특성은 양면 시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파트너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대출 유통망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컨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는데, We bring the whales and we bring them into Figure Connect Day 1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고래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대출 상품을 오리지네이션 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내는 고래들 데려와가지고 첫날부터 커넥트에 들여놓는다. 이 내용이 굉장히 상징적인 발언이었는데, 그 의미는 과거 이제 대형 파트너사가 채널 2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3으로 옮겨갔었는데, 이제 2분기에는 신규 대형 파트너사가 이 과정을 좀 건너뛰고 가입 첫날부터 커넥트에서 직접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본 효율이 극대화되고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피겨가 자기 대차대조표로 어떤 대출 상품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감지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가 발견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대출 상품을 살 그런 기관 투자자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건데, 그 리스크를 이제 지지 않고 직접 파트너사가 이 기관 매수자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이제 대출 상품이 대출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많이 이동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는 어떤 대출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수료에서 계속 충분한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커지기만 하면은 그 커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시장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다, 베이비 스텝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자율이 올라갔었는데, 대부분의 그 주택담보대출 한 사람들은 그 전부터 굉장히 그 장기로 대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신규로 그런 그 주택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자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액 리파이낸싱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5%짜리 20만 불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현재 다시 이제 이자를 낸다고 이자 대출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 20만 불까지 7%로 갈아타게 되면은 이제 연이자가 7,000불에서 이제 21,000불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세컨리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모기지 대출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20만 불에 3.5% 그 대출은 그대로 두고, 신규 10만 불만 이제 올라간 이자로, 근데 이제 이건 섞이지가 않으니까 좀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율 9에서 10% 정도를 낸다고 하면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존 7,000불 합치게 되면은 이제 16,500달러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로 계산하면 16,500달러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 모기지가 어떤 족쇄로 작용해가지고 전액 리파이낸싱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될수록 대출 수요가 세컨리행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2분기에 자가지분율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과거 35년 통계를 봤을 때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안 내고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주택담보를 낼 그런 이제 TAM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신용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고금리로 가게 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first lien에 이제 묶여 있게 되는 족쇄 효과가 작용하게 돼가지고 수요가 오히려 촉진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재고 보유 기간 사이에 그런 매각 차익을 깎아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서 이제 2번 경로였잖아요. 이 2번 경로에서 수익성 악화되는 단기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주택 가격 자체가 붕괴하고 그 다음에 연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이되는 국면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완화되면서 좀 경기가 그렇게 이제 경착륙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좀 컨센서스가 생겨가면서 이게 좀 완화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완화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스프레드, 매수자, 선도 매입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피겨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들의 주택담보대출들을 묶어가지고 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서 이제 피겨 경영진이 이런 스프레드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255bp에서
135bp로 좁혀졌다라고 언급한 거는 유동화 담보 전체가 이제 77억 불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1.2% 정도의 조달 비용, 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천만 불 정도의 조달 비용이 비교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생태계에서 절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각 가격이 개선되면서 파트너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 낮은 위험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윈윈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트너나 아니면은 대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생태계 잔류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영자가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소파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폭언 갑질 논란이 있어가지고 불명예 퇴진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점 요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클래스 A하고 클래스 B라는 두 가지 종류 주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래스 B가 전체 의결권의 약 67.5% 차지하고, 이 캐근이라고 하는 CEO가 과반 의결권을 통제하고 있어가지고, 의결권이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회 교체나 M&A나 경영진 해임 같은 거가 진짜 있어가지고, 일반 주주들, 이제 CEO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약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이 이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QOQ 기준인데, 보시면은 QOQ 기준으로도 이번 분기에 48%의 거래량 성장을 이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YOY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매 분기 10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구성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CLM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매출은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이제 이 Q의 증가가 이 테이크 레이트, 수수료율 피해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은 139%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블렌디드 단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CL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수료율을 곱한 거에 다른 기타 매출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CLM 곱하기 수수료율, 이 부분이 이제 테이크 레이시고, 그다음에 서비싱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전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수수료율이 얼마냐를 이제 구하는 게 블렌디드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단가는 전체 전체 거래량에 비해 가지고 수수료율이 얼마가 되느냐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거래량 곱하기 블렌디드 단가를 하면은 전체 매출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95%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성장이 P의 하락을 압도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QOQ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가치는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하게 되면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6주 걸리던 대출 실행을 7일 이내로 줄이고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절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든 대출을 즉시 팔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만들어가지고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을 회사가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IR에 따르면은 기존 6주, 그 다음에 비용은 $11,000 정도 되던 비용이 7일, 그 다음에 $1,000 정도까지 절감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약간 과잉 그런 좀 너무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객관적 지표로 보면은 가입한 파트너가 25년 주택담보대출 실행량이 가입 전후를 비교했을 때 2.6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도 교차 검증이 가능한 근거다. 그 다음에 거래량 대비해가지고 운영 비용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효율성, 그 플랫폼을 통했을 때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A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3에서 2.5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피겨의 연환산 매출은 이제 170억 불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에서 약 0.7% 정도 점유율 혹은 침투율로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비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앞으로 성장의 룸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아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는 이제 보시면은 퍼스트리엔에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많이 올라갔다. 근데 이제 사상 최대로 지분 가치는 많이 올라갔다. 대출이 끼어있지 않은 그런 순주택 자산 가치가 이제 35조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역사상 최대 수준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조합되어가지고 전액 리파이낸싱 봉쇄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리 EN으로 수요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인과관계가 연쇄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를 이용한 거기를 통하는 그 플랫폼을 통하는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근거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해자는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매수자가 많다는 것이 이제 파트너의 유입을 유인하고, 그다음에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오고 좀 그런 이제 위험들이 폭넓게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분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파트너의 다수 존재가 매수자의 유입을 유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선순환을 이뤄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확장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해자의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전년도 79bp에서 운영 비용이 67bp로 12bp 0.12% 정도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비용 후위의 객관적인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26회 유동화 이력이라든가 신용평가사 등급에서 AAA 등급 받은 거, 그 다음에 대출 실행되기 전에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도 인도 구조를 갖췄다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브랜드 가치로 무형자산으로 이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이제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 파트너들이 혹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녹아들게 되면 될수록 이제 이탈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가격, 그 다음에 시스템 연동, 매몰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전환 비용도 많이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자의 깊이와 넓이는 이제 쉽게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 인프라 구축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전환 비용 측면에서 이런 위협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단일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정부 기관이 있거든요. 미국은 이제 이런 그 주택담보대출 실행하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 만약에 세컨리엔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단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도 이제 피겨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야 되겠지만 그 리스크는 많이 이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계속해서 이제 세컨드리엔 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CLM 거래량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하고 블렌디드 단가가 네,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단가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이 블렌디드 단가가 안정화되고 현재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키아위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수를 이제 이뤘는데 그게 전체 지금 이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매출의 40%에 달하는 굉장히 큰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너지를 잘 이루고 그 다음에 커넥트 매출 비중이 70%에 도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이제 지금 수준을 이어가지 못하되 단가는 4.0% 정도에서 바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5% 밑으로 내려가고 주택 경기가 좀 하향되어가지고 거래량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 이제 좀 베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력은 이제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GPM을 좀 제조업에서 하고는 다르게 협상력의 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증분 마진하고 운영 비용 그 다음에 조정 에비타 마진 이 세 가지를 협상력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운영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12bp 내려가고 증분 마진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에 이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경우에는 52%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포함하면 55%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표 모두 보게 되면은 이제 단순하게 그냥 GPM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수료율은 내려가지만 이익률은 올라가는 이번 분기에 좀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 측면을 보게 되면은 수수료율은 이제 가이던스에서 이제 하방 경계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커넥트 플랫폼 보시게 되면은 파트너가 들어와가지고 그 실행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수수료율을 깎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초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낮아져가지고 아마도 이제 3% 수준에서 좀 GSE, 이제 정부 기관 보증 수수료 수준이 이제 3%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3.6%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파트너사들이 대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수준에서 하방에서 막힐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볼륨 티어라고 하는 방식인데 파트너 거래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낮춰주는 수수료 산정 방식인데 대형 파트너 집중이 심해질수록
단가는 계속 눌려집니다. 하지만 이제 최상위 티어 단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 이상은 더 이상 이제 인하를 안 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이던스 하단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경영진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3.6% 근방에서 이제 가이던스 하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단가가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중에 금리 상승해가지고 좀 매입한 자산의 매각 차익이 축소됐다라는 게 수수료율이 내려가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first 리엔하고 second 리엔이 있는데 그 second 리엔 대비해가지고 first 리엔은 훨씬 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적은 그런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수수료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퍼스트 리엔 매출이 이제 3배로 성장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맥스 효과는 좀 더 하방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변화는 이제 마진이 훼손된 게 아니라 낮은 단가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컨 리엔 단가가 그 퍼스트 리엔하고 독립적으로 4.5에서 5.0% 정도가 유지되면은 이게 절대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YOY 139%를 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그 IR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이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6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849M에 해당되는 8억 4,900만 불에 해당되는 그 플랫폼 거래량이 이제 거래되었다라는 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에서 6월 합산으로 보게 되면은 4.26B였는데 7월, 8월은 1.7B 페이스로 가고 있어가지고 3분기는 5.1B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5.1B 정도로 된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QOQ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9.72% 연환산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100%가 넘어가는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 3분기까지는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도 굉장히 이제 순조롭게 증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병목 부분은 밸류체인에서 이제 피겨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기관이 대출해주는 부분의 공백지대라는 희소한 병목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경제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세분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조정 에비타가 이제 2.8달러 정도 된다. 100달러당 2.8달러 정도 된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비용은 굉장히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 높은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좀 이런 그 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좀 합리적인 자본 조달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 8.5% 정도의 금리로 키아비라는 그런 이제 대출 플랫폼을 인수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자사주 매입을 병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연 8.5%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가가 내재 가치를 크게 하회했을 때만 이런 자사주 매입이 좀 정당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걸로 이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가치 전환이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일관된 그런 자본 배치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가지고 좀 주주 입장에서는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석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잠재 물량이 14.7%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주당 가치 전환이 좀 너무 급격하게 훼손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그 100% 넘는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수수료율이 좀 내려가는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거의 뭐 90% 넘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네, 이런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이제 옵션 가치로 인한 훼손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그런 속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아비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정도 마진, 30% 성장,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9.7%로 올라가는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는 가격으로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가 1.979억 달러를 분담하고 그 다음에 선도 매입 약정까지 해가지고 이런 조인트 벤처로 가져갔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에 이제 발생하는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인수해가지고 이걸 유동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큐를 늘려나가는 그런 이제 그 확장 전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지금까지의 성장을 많이 좀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유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에 이 플랫폼에 더 많은 인수자와 그 다음에 대출자? 하여튼 그러니까 그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지고 유기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성장이 많이 관측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AI 투자가 운영 지표로 확인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운영 비용이 많이 내려갔지만 그게 전부 이제 AI 투자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표준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5주로 단축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성장에 투자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자산들을 인수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때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거는 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내재 가치를 산정해 봤을 때 이제 이런 그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 할인 개수를 이제 할인율 12% 정도로 왔을 때 현재 가치는 이 정도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는 이제 1.84 그러니까 18억 18.4억 불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이 정도로 산정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주당 가치는 41.9달러 정도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하강이 온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장 감속되고 성장 감속되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V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안정되면서 키아비 시너지가 충분하게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이제 주당 가치는 각각 이제 11.6달러, 41.9달러, 84.9달러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 가치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약 45달러 정도 되어가지고 좀 이제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결론 내렸던 것 같은데 좀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필요한 부분은 매주 이제 이 IR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순수수료율이 가이던스 하단 3.6%라고 했는데 3.5% 정도 수준에서 방어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압이 인수가 되었을 때 이제 미래에 기업 마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플랫폼에는 충분히 이제 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좀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에서 이제 헤일록이라고 하는 이제 주택담보시장 연체율과 주택가격 확인해야 되는데, 좀 어제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우존스 지수 같은 걸 보니까 좀 이자율은 많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경착륙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가지고 베어 시나리오 확률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한 GSE 정부 대출 기관들이 이제 세컨린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진입할 그런 조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가지고 잘 이제 모니터링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CF 방식으로 봤을 때 안전마진 10% 이상 확보되는 이제 주가 수준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적정 비중 투자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피겨에 대한 그런 공유를 마치고 1분 정도 쉬었다 올 테니까 Q&A 있으시면 해주시고 코멘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